미국의 챗 GPT보다 일부 성능에서 앞선다라는 평을 받는 중국의 딥시크가 공개되며 미국 AI 산업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딥시크로 인해 더욱 오를 수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식라이브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1,800명 넘어서고 있고요. 3만 명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올려드리는 컨텐츠 위주로 여러분들의 큰 사랑받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발전해서 구독자 3만 명, 5만 명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영상은 그냥 봐주시지 마시고 꼭 구독은 해주시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미국 주식, 국내 주식 관련한 좋은 컨텐츠 계속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주식 라이브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안타깝게도 설날 본가의 이동 때문에 캠은 챙기지 못하고 이 마이크만 챙겨서 나오는 바람에 저의 모습은 볼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캠을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일단은 급한 내용으로 인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AI 충격에 빠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챗 GPT보다도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성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일부에 대한 성능이 중국의 딥시크가 앞선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었고, 그리고 딥시크가 어떠한 것인지 또 살펴드릴 거고요. 딥시크로 인해서 미국 주식 오를 수 있는 종목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AI 테마에 대해서 집중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5일 만에 동반 하락 마감을 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3대 지수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관련 위주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술주 위주로 하방 압력이 강해졌고요. 앞서 4거래일간 연속 상승한 데에 따른 피로감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AI 관련한 내용이라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AI에 대한 집중 매도세가 나왔었던 거는 딥시크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챗 GPT보다 앞선다라는 평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앞선다라는 내용보다는 일부 기능에 대해서 챗 GPT보다는 조금 앞설 수 있다라는 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싸고 성능 좋은 중국의 딥시크가 공개가 되면서 여기에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의 AI 스타트 기업인 딥시크가 챗 GPT보다 저렴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대형 언어 모델 훈련을 마치는 등 챗 GPT를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받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수출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AI 산업이라든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 미국이 더욱 앞서겠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 수출 규제가 이 딥시크가 나오면서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분석 기사에서 딥시크가 오픈 AI, 구글 등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보다 첨단 칩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챗봇을 만들어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의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개발한 딥시크 V3가 일부 평가에서 오픈 AI와 구글의 챗봇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뉴욕 타임즈가 전했었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AI 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중국에 관한 이 GPU 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었는데, 수출 규제도 무력화되면서 중국은 AI 부분에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딥시크 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비용을 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딥시크의 기술 보고서에 따르게 된다면 딥시크 V3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557만 6천 달러로 엔비디아의 H800이라는 칩은 이 기존의 H100이라는 호퍼 칩의 사양을 좀 낮춘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당 2달러에서 2개월 동안 빌린 비용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557만 6천 달러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스타게이트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 스타게이트에 초반 투입하는 자금이 1000억 달러,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143조 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이 딥시크를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가 최신 AI 모델인 이 라마 3 모델의 H100으로 훈련한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시크가 사용한 H800은 미국의 고성능 칩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H100의 사양을 낮춰서 출시한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양을 낮춘 칩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딥시크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를 공동 창업한 안드레이 카르파티도 지난달 26일 X에 올린 글을 보게 된다면 딥시크의 기술 보고서를 읽고 훌륭하고 상세하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농담 같은 예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 언어 모델 출시를 쉬운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의도치 않게 혁신을 촉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딥시크가 AI 모델 개발 비용이 저렴해졌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벤치마크 평가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신 칩 대신 혁신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AI에 몇 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매출액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 적은 돈으로 이렇게 혁신적인 딥시크를 출시해서 지금 미국 안에서는 큰 충격을 받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지금 너무 고평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올해 AI에 최대 93조 원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쪽에 얘기해드렸듯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78억 원 투자해가지고 만들었었던 내용이 있는데 마크 저커버그는 93조라는 또 천문학적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거냐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는 올해 데이터 센터 등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최대 650억 달러 93조 원을 투자할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이 AI 대규모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에 힘입어 600에서 6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6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착공을 했고요. 올해 1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새롭게 구동해서 AI 서비스와 데이터 처리 능력을 대폭 확장하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구축할 계획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되게 이런 AI 부분에서 미국이 선두권에 대한 위치를 잡으려고 또 한 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는데 중국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서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더욱더 지금보다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평이 있고요. 한각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리스크한 거 아니냐라는 평도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많이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내용이냐라는 평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엇갈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 달러 투자 얘기들이 나타나면서 AI 인프라 계획들을 이야기했고요. 또 스타게이트를 추진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죠. 10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돈이 143조 원이거든요. 계속 몇 조 원, 단위가 몇십 조 원, 몇백 조 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큰 금액이 언제 영업이익이라든 매출액으로 바꿔질지는 의문이고 언제가 될지 모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년간 천문학적 돈이 또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의구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딥시크라든 챗GPT라든 퍼블렉시티 미국에서는 뭐 코파일럿도 있겠지만 여기에 차이점은 뭐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딥시크하고 챗GPT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딥시크에 어떻게 물어봤냐면 딥시크, 챗GPT, 퍼블렉시티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각각 다른 특징과 목적을 가진 AI 모델 개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목적, 기능 그리고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딥시크가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기능을 보게 된다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사용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게 기능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보안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보안 걱정이 적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지는 우리가 알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에 있는 개인 정보를 중국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부각을 시키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챗 GPT의 주된 목적은 이 대화형이라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에 답하고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그만큼 챗 GPT는 학습을 시켜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낼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오픈 AI는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보안적인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퍼블렉시티 같은 경우에 모델이 예측한 텍스트의 불확실성을 측정을 하고 낮은 퍼블렉시티 값은 모델이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이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퍼블렉시티 같은 경우에 검색을 통해서 최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블렉시티 자체는 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일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준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챗 GPT 같은 경우에 딥시크, 챗 GPT 퍼블렉시티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적었었던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듯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목적 특징 사용 사례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은 기술 기반, 그리고 주요 차이점, 기능 비교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적절한 활용에 대한 상황들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내면서 딥시크보다는 더욱더 상세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AI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게 된다면 딥시크라는 것이 적합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라든 창의적인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면 챗 GPT가 유리하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요약하고 싶다면은 퍼블렉시티가 유리하다. 이렇게 또 결론까지 내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 질문에서는 딥시크보다는 챗GPT가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주는 듯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요약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적을 보게 된다면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하게 된다면 딥시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고, 대화나 텍스트 생성에서는 챗GPT, 그리고 정보 검색이라든 요약이 필요하게 된다면 퍼블렉시티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소스에 대한 여부는 딥시크는 모두 다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라든 퍼블렉시티는 비공개로 된 내용이 있고요. 비용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된다면 저렴한 API에 대한 요금이고, 일부에 대한 내용들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딥시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챗GPT도 일부에 대한 내용들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월 구독을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퍼블렉시티 같은 경우에 제한적인 무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딥시크라든 챗GPT는 없고요. 퍼블렉시티는 출처를 명시할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사용자를 대상하게 된다면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 개인 소비자들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챗GPT 같은 경우에 일반 사용자,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가들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렉시티 같은 경우에서는 연구자, 정보 탐색, 최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 탐색 사용자들이 활용을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딥시크라든 챗GPT, 퍼블렉시티 같은 경우에 비슷한 내용이 있겠지만 약간 다른 모습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챗 GPT가 딥시크가 나타나면서 큰 충격에 받고 있다. 왜? 챗 GPT는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큰 충격을 받는 게 당연할 수가 있겠고요. 딥시크 같은 경우에 적은 비용으로 인해서 챗 GPT의 성능에 비슷하게 모델이 탄생했기 때문에 혁신이다라는 평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서 그래도 미국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단연히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같은 AI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모델 훈련을 위해 엔비디아 GPU를 활용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성능 칩 수출 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H100 호퍼칩의 사양을 낮춰서 H800 GPU를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AI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H800에 대한 이 칩을 활용해서 중국의 다른 스타트 기업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수요는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특히 수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금요일입니다. 142.62달러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3.12%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딥시크에 대한 상황들을 보고 AI에 대한 거품론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45달러에서 134달러 부근에서는 박스권 형태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때는 1차적으로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매수해 보시고 조금 더 밀리는 과정들을 보면서 분할로 접근한다면은 엔비디아가 올해 성장에 발맞춰서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엘 칩이라든 GPU 칩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68% 지난 금요일에 상승 여력을 보였었고요. 20만 원이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눌려주는 과정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21만 원 부근까지는 좀 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지금 가격대에 좀 사보시고 눌리는 과정에서 분할로 접근하시게 된다면은 HBM을 많이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GPU 칩을 많이 팔리게 된다면 덩달아 SK 하이닉스도 올해 성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더욱더 상승 여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또 공급을 하는 한미 반도체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눌려주고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12만원 밑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12만원에서 11만원 1차적으로 매수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2, 3차 나눠서 매수하게 된다면 한미 반도체도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으로서 더욱더 급등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에 힘입어 주식라이브 어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이 열리는 날 아침 8시 이전에 관심주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3빌리언이라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또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캡이라는 종목이 17일날 알려드리고 나서 금요일에 또 급등해가지고 매도했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관심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주식라이브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열리는 날 아침 8시 이전에 장전 주식 뉴스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주식 뉴스와 전일 국내 주식시장 마치고 나서 중요한 주식 뉴스를 모아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사 내용 보시고 이 기사 내용으로서 흐름이 나타나는 관심 종목도 적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매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감사드립니다. 특징주 테마주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끝나고 나서 그날 특징적이었었던 종목이라든 테마성 있는 종목군들을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일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이번 주 주식 일정에 관한 컨텐츠를 또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라이브 어플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주식 라이브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주식 라이브 검색을 해주시고 로고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앱스토어에서도 주식 라이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로고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라이브 어플은 100% 무료 어플입니다. 따로 돈 내시는 거 하나 없으시고요. 회원 가입만 해주시게 된다면 관심주, 장전 주식 뉴스, 특징주 테마주, 주식 일정에 관한 모든 컨텐츠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갤럭시, 아이폰 버전의 링크를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 라이브는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 필수 어플이다 보니까요. 제가 업로드 해드릴 때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거로 필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기점으로 국내에서는 설 연휴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군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은 해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봐주시고 옆에 있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게 된다면 제가 답글 또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